네, 반갑습니다. 호버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우리 에코프로 BM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에코프로 BM이 실적이 나왔어요.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이 문제가 아니었죠? 네, 미쳤습니다. 개인들의 양시장 9.5조가량 매수. 네, 그럼 반대로,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그 정도 이제 매도를 했다라는 거죠. 또 오늘 아무래도 제가 텔레그램에 말씀드렸는데, 요게 좀 포인트예요. 원자재 값이 이제 변동폭이 좀 커지면서 이제 거기서 나오는 이제 ETF 자금이라든지 또 펀드 자금, 그 원자재에 들어가 있는 자금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커버하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와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어제 미장이 또 워낙 많이 또 기술주들을 필두로 또 많이 밀려 내려가다 보니까 오늘 조정은 나올 수 있겠다 했는데 오늘 사실 원웨이로 이렇게 밀어버릴 줄은 몰랐죠. 그리고 더 중요한 내용들 다 텔레그램에 올려놨습니다. 오늘 텔레그램 내용 꼭 보세요, 여러분들. 꼭 왜 오늘 반등을 아예 못했는지 이런 내용도 올려놨으니까 꼭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실적은 결과적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의 얘기들이 이제 나왔어요. 그 이후의 얘기들이 나왔는데 하나하나 보면은 이 에코프로 BM이 실적 발표를 하는 자리에서 약간 좀 솔직한 얘기가 좀 나왔다라고 합니다. 이 전기차 물량에 대한 감소, 이건 불가피하다. 사실 기업 입장에서 이런 걸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게 되려 좋아요. 되려 좋습니다. 북미 쪽에서는 SK온하고 포드 합작 구조가 좀 흔들림도 있었고, 포드 일부 전기차 모델 생산이 중단됐고, 여기에 이제 미국 정부의 전기차 지원 정책 축소까지 겹치면서 북미 전방수에 대한 기대치가 이제 낮아진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북미로는 당분간 이제 공격적으로 이제 늘어나는 시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인정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불확실성 해소시키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의 전략은 결국 이제 유럽이다. 주요 고객사들의 재고 조정이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소비자 보조금 정책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에코프로 BM은 유럽 판매 물량이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글로벌 전기차 시장 성장률도 20%, 유럽은 25% 이상. 근데 결국 핵심은 헝가리죠. 헝가리 거점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 2분기부터 라인이 이제 가동되고 올해는 1만 톤, 내년에 2만 톤, 3만 톤 수준까지 올라갈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헝가리 공장이, 그러니까 유럽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유럽에 그 공장이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용을 줄일 수 있어요, 물류비를. 그래서 공급망 관리도 훨씬 더 효율적일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유럽 고객을 타겟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이제 한 3주? 4주 전에 이제 전고체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죠?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을 3년 전부터 이제 개발을 해왔고, 이미 연 40톤 규모의 파일럿 플랜트도 돌리고 있다. 그래서 품질 검증까지도 마쳤고 양산 라인 설계를 진행 중이다. 그래서 27년 전후로다가 전고체 배터리가 본격적으로 올라오는 시점과 거의 맞물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LFP는요, 아직 검토 단계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오창에 44,000톤 라인의 이런 규모를 이제 확보를 해뒀다. 그치만 리튬 가격 급등하고 가격 변동이 이제 판매 가격에 반영되는 구조로 갔다 보니까 매출에는 바로 반영은 안 된다. 아무래도 시차도 지금 제한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치만 구조적으로 버틸 수 있는 시스템은 만들어 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결정적으로 가장 또 중요한 내용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뭐였다? 올해 안에 유럽에서 2개에서 3개 정도의 프로젝트에서 공급사 선정이 예상된다라는 겁니다. 즉 헝가리 공장과 연결된 신규 수주다라는 거죠. 이걸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건요, 이제 뭔가 우리가 할 거다 이게 아니라 어느 정도 진전이 되고 있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북미 둔화는 이제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다만 유럽이라는 시장에서 우리가 성장성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올해 안에 추가적인 프로젝트도 따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까지 비쳤기 때문에 오늘 지수 빠진 거 대비해서 그냥 지수 연동되는 빠지는 정도였고, 그리고 뭔가 이 실적과 관련 이벤트로 뭔가 추가적인 하락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좀 제한적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야 조정이 나오는 시장이었으니까 좀 불가피한 부분도 있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는 본격적으로 판매에 따라서 업황에 따라서
주가에 이제 반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처럼 꾸준히 우리가 좀 지켜봐야겠죠. 이미 추세를 타 버렸기 때문에 물론 이격이 좀 벌어진 건 맞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고 올라갈 자리들 다 타고 올라와서 이제 변동성을 만들어주는 구간이기 때문에 뭐 아직 뭐 지지 나오려면 뭐 밑으로 우리가 지지 테스트를 한다라고 하면은 아직도 괴리가 훨씬 더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치고 갈 수 있다라는 거. 최근에 이제 로봇도 로봇인데 바이오의 분위기가 좀 안 좋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도 2차 전지에 대한 흐름으로 집중될 수 있다라는 점도 하나의 또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오늘은 저희 홍대TV도 좀 발빠르게 좀 움직임을 좀 가져갔습니다. 물론 수익도 챙기고 그리고 또 손실 중인 종목 한 종목은 좀 손절 처리를 했는데 뭐 수익으로 다 메꾸고도 플러스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승장 하락장 전략을 달리 가져가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요즘에 많은 분들이 상승장에 좀 취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상승장에 좀 취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락장이 왔을 때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되죠?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심리가 분명 있습니다. 이럴 때,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눈 감고 사도 올라가는 시장이었는데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니까 어떻습니까? 여기서 어떻게 대응을 하냐, 어떤 전략을 취하냐에 따라서 계좌는 또 극명하게 달라진다는 거. 제가 어제 이벤트는 마무리가 됐고요. 텔레그램 하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텔레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중요 내용들 다 전달 드리고 있으니까 텔레그램 여러분들 꼭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저도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